여기선 뭐 하십니까? 규정 모르면 나가십시오.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 군이 가족이든 뭐든 여기선 다 똑같습니다. 함대 사령관 불러. 짧은 대화 몇 마디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해군 면회실에서 한 어머니가 여군 중령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순간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로 현역 투스타 장군이었다면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로 해군 함대 사령관이 1분 만에 달려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령은 왜 소장을 몰라봤던 걸까? 그리고 군 전체가 뒤흔들린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투스타. 장군 엄마와 여군 중령의 충돌. 이 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이정은 소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56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 운동. 그것은 그녀만의 철칙이었죠. 운동복을 갈아입고 집 앞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똑똑 규칙적인 발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하나 둘 혼자서도 구령을 외치며 달리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곤 했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꼿꼿한 자세로 달릴 수 있다니 감탄스럽다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이정은은 남의 시선 따위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면 이제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이정은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사뭇 달랐어요. 아침마다 딸 지혜를 위해 든든한 아침을 차려 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지혜야 일어나야지. 엄마가 미역국 끓였다. 방문을 살짝 두드리며 부르는 목소리는 부대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21세 막내딸 지혜는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투덜거리는 지혜를 보며 이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이정은 소장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해군 출신 투스타 장군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것은 수많은 편견과 싸워가며 33년의 군 생활이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군대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죠. 더군다나 해군이라니요. 그 누구보다 강해야 했고 그 누구보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후배 장교들은 그녀를 철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차갑고 냉정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라고 여겼죠. 실제로 이정은은 부대에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존중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의 이정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하며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였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요리책을 뒤적이는 다정한 어머니였죠. 지혜야 빨리 와서 먹어. 미역국이 식는다. 식탁에 앉은 지혜를 바라보며 이정은은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엄마, 저 이제 21세예요. 혼자서도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지혜가 살짝 짜증을 내며 말했지만 이정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21세면 뭐 어때? 엄마 눈엔 영원히 내 아기야. 그리고 이정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지혜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혜가 숟가락을 놓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거든요. 뭐예요, 엄마? 너 정말 해군에 가고 싶은 거야? 이정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감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까지도요.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해군 입대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꿈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군복 차림을 보며 자란 지혜에게 군인은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부대라고 불리는 해군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였죠. 네. 엄마, 저 해군에 가고 싶어요. 엄마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지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정은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죠. 내가 키운 딸이 나와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험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해군은 정말 힘든 곳이야. 엄마도 처음엔 여자라고 약하다고 무시당하며 정말 많이 힘들었어. 이정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해내셨잖아요. 저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지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정은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키운 딸이 내 뒤를 잇는구나. 엄마로선 걱정되지만 군인으론 자랑스럽다. 그날 오후 이정은은 부대 집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부하들의 보고를 받는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소장님,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스케줄은? 내일은 오전에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이 있고 오후에는 신임 장교들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지혜의 해군 면회였죠. 지혜는 벌써 훈련소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되어 갔습니다. 편지로만 안부를 전해드릴 뿐 직접 만나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드디어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이정은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면회를 갈 때 군복을 입고 갈까? 아니면 사복을 입고 갈까? 평소 같으면 당연히 군복을 입었을 텐데 이번만은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 딸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장군이 아니라 그냥 지혜 엄마로 가자. 이정은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회 날이 왔습니다. 이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군복들 사이에 걸려있는 몇 벌 안 되는 사복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33년간 군복만 입고 살아온 그녀에게 사복 선택은 낯선 일이었죠. 오늘은 정말 평범한 엄마로 가자. 이정은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진한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언제나 꼿꼿하게 서 있던 어깨가 조금은 부드러워 보였고 차가웠던 표정도 한결 온화해 보였죠. 훈련소까지 가는 길 이정은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지혜가 잘 지내고 있을까?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편지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의 성격상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좋은 소리만 했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해군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정은은 자신의 신병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여성 해군은 정말 드물었고 그래서 더욱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어요. 남자들보다 더 강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훈련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정은은 잠시 차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만은 정말 평범한 군인 가족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특별 대우 같은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부모들처럼 딸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이정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부모들이 아들, 딸을 만나러 온 모습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 모습이 이정은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군인의 입장에서만 이곳을 봐왔거든요. 면회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군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고 나이는 이정은보다 10년 정도 어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령의 표정과 태도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 면회 오신 거죠? 중령이 이정은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이미 경계하는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이지의 훈련병 어머니입니다. 이정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중령이 이정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면회 규정은 다 숙지하고 오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이정은은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답했어요. 면회 규정 정도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령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면회 오시는 분들이 규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해군입니다. 해군. 이정은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런 식으로 면회 가족들을 대하다니. 하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엄마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정은이 조용히 대답했지만 중령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조심하겠다고요?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벌써 오늘 아침에만 3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어요. 휴대폰 소리 크게 울리게 하는 분, 지정된 자리가 아닌 곳에 앉는 분, 면회 시간 어기는 분들 말이에요. 중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면회객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정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박을 받다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못했냐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잘못한 게 없겠죠. 하지만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규정 모르면 나가십시오.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순간 이정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군기를 흐린다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군 군기 확립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지금 후배가 자신에게 군기를 흐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정은은 참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참으려고 했어요. 자신이 장군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군인 어머니로서 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중령의 태도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자식 군대 보냈다고 다 특별 대우받는 줄 아십니까? 중령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참 군대를 뭐로 보고 오시는 건지 여긴 해군입니다. 해군이라고요? 주변의 시선이 모두 이정은에게 쏠렸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며 쳐다보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은 수군거리기까지 했어요. 이정은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해군에서 그것도 자신의 후배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33년 군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후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 이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중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걱정되고 보고 싶으시겠지만 여기는 규칙이 있는 곳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요? 이정은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감정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것도 면회 온 다른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이정은은 마침내 참다 못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이정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함대 사령관 불러. 그 짧은 한마디에 주변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중령의 얼굴색도 순간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거죠. 이정은은 전화를 끊고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33년간 군대에서 단련된 장군의 눈빛이었죠.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이정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령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의 면회객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정은은 정말 평범한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전화를 끊는 후 면회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정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15분. 함대 사령관이 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해군 함대 사령부는 훈련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중령은 이정은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을 뿐이죠. 이정은이 전화로 한 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함대 사령관 불러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실례지만 방금 전화는 어디에 하신 건가요?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이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거든요. 주변의 면회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뭔가 범상치 않으신 것 같은데. 아까 함대 사령관 불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높으신 분 아닐까요? 중령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만약 높은 분이었다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을 텐데. 중령은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이정은의 달라진 분위기를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훈련소 입구 쪽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여러 명이 뛰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충성. 갑자기 큰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입구에는 별 3개를 단 중장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해군 함대 사령관이었죠. 그런데 함대 사령관의 모습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도 가쁜 상태였거든요. 급히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장님,
함대 사령관이 이정은을 향해 깍듯하게 경례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순간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소장님이라고요? 저 평범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소장이라는 말인가요? 중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정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33년간 해군을 이끌어온 철벽 장군의 모습이었죠. 어깨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함대 사령관 이정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여기 계신 중령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함대 사령관은 상황을 대략 파악했어요. 이정은 소장이 사복을 입고 면회를 왔다가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죠? 함대 사령관의 시선이 떨고 있는 중령에게로 향했습니다. 최민아 중령 함대 사령관의 목소리가 엄했습니다. 소장님께 무슨 신뢰를 드린 겁니까? 중령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보니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해군 투스타 장군인 이정은 소장을 몰라본 것도 모자라서 군기를 흐린다고 질책까지 했으니까요.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중령이 급히 경례하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몰라보고 신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건 저를 몰라봐서 아니면 면회객을 모욕해서 그 한마디에 중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정은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거든요. 만약 자신이 처음부터 이정은이 소장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과하는 건 신분을 몰라봐서일 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아니라는 뜻이었죠. 주변의 면회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와, 저분이 장군이셨구나. 그럼 아까 중령이 장군님한테 저렇게 한 거야? 저런 큰일 났네. 이정은은 속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화가 났습니다. 후배가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서 딸을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정은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함대 사령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부하의 무례함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정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함대 사령관, 잠깐만요. 이정은은 떨고 있는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중령도 나름대로는 부대 기율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최중령 이정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대 기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소장님. 중령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면회객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사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질문에 중령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정은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거든요. 실제로 만약 이정은이 평범한 면회객이었다면 중령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정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예의는 다른 겁니다. 규율을 지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사람을 모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정은의 말에 집중했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사실 그들도 아까부터 중령의 태도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정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후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 하지만 이것도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겠어. 이정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중령을 질책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상황은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함대 사령관 이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중령의 이름이 뭡니까? 최민아 중령입니다. 소장님, 함대 사령관이 대답했어요. 최중령. 이정은이 최민아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최민아 중령은 머뭇거렸어요. 사실 그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분명히 자신은 부대 기율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소장님을 몰라보셔서 신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최민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이정은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최민아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건가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아까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자신은 규정에 따라 면회객에게 주의를 준 것뿐이었는데 이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중령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문제는 저를 몰라본 게 아니라 면회 온 가족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였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 면회객이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버지였는데 딸을 면회 오신 분 같았어요. 실례지만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중령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온 부모들인데 마치 죄인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면회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규정을 지키라는 건 이해하지만 좀 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최민아 중령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태도가 문제였구나.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엄격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이정은이 최민아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최중령, 당신은 몇 년 차 장교입니까? 13년 차입니다. 소장님, 13년. 그럼 충분히 경험이 있는 장교군요.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당신이 면회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이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이정은은 잠시 면회실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은 70이 넘어 보였고 어떤 분은 40대로 보였죠. 모두 다 자식이 그리워서 멀리를 달려온 분들이었어요. 최중령, 저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면회 오신 가족분들입니다. 최민아가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저분들은 우리 부대원들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이고 동시에 우리 부대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정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최민아는 점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소장님, 최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래서 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게 하는 것과 사람을 모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군기를 흐리느냐고 했죠? 최민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심한 말이었거든요. 이정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기라는 게 뭡니까?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게 군기입니까?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는 게 군기입니까? 함대 사령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은 소장의 말이 맞았거든요. 진정한 군기는 위계 질서를 통한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질서였으니까요. 최중령 이정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면회를 온 부모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 보고 싶어서 멀리를 달려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우받는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질문에 최민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자신도 부모였거든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나중에 아들이 군대에 가고 자신이 면회를 갔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속이 상했어요. 이정은은 최민아의 표정을 보고 그녀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중령 이정은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최민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이정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저에게 사과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이정은이 말했습니다. 이건 권력 남용 아닙니까? 평범한 부모였다면 함대 사령관이 이렇게 뛰어왔겠습니까? 그 말에 최민아뿐만 아니라 함대 사령관까지 당황했어요. 이정은이 스스로 권력 남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면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정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정은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내 딸을 위해 계급을 이용한 걸까? 그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정은의 마지막 말에 면회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권력 남용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어요. 함대 사령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정은을 바라봤고 최민아 중령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죠. 이정은은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권력을 남용한 걸까요? 만약 자신이 평범한 면회객이었다면 최민아 중령의 무례함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참고 넘어가거나 기껏해야 민원을 넣는 정도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태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이정은은 생각했어요. 문제는 내가 장군이라서가 아니라 저 중령의 태도 자체였어.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정은이 고개를 돌리자 입구 쪽에 훈련복을 입은 지혜가 서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된 거였죠.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함대 사령관과 중령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혜야. 이정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딸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죠. 지혜가 다가오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함대 사령관이 서 있고 중령이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고 주변 면회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자신이 중령과 갈등을 빚었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그때 최민아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병 어머니께서 최민아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지혜는 엄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내 잘못은 전혀 없어. 이정은이 딸을 안심시켰어요.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지혜는 눈치가 빨랐어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함대 사령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엄마,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장군이라는 걸 밝히신 건가요? 그 질문에 이정은은 깜짝 놀랐어요. 딸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어떻게? 엄마, 저도 이제 군인이에요. 이 정도 상황은 파악할 수 있어요. 지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건 이런 게 아니었죠. 이정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건 평범한 어머니로서 딸을 만나는 거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지혜가 이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지혜야, 나는 엄마. 지혜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훈련받으면서 느낀 건데 진짜 무서운 건 계급이 아니라 무례함이에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다른 면회객들은 지혜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그런데 엄마 지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장군이라서 자랑스럽지만 오늘은 그냥 제 엄마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은은 딸의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바로 그거였거든요. 자신이 원했던 것도 지혜가 원하는 것도 지혜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정은이 딸에게 물었어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최미나 중령을 바라봤어요. 중령님, 지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처음에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최미나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훈련병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다니. 그게 처음에는 조용히 면회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럼 엄마가 규정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군요. 지혜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최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문제없이 면회를 진행하셨으면 됐던 거네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에 최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선입견과 권위적인 태도가 문제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혜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규정을 지켜도 돼요. 하지만 모욕은 참으면 안 되죠. 그건 엄마가 장군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이정은은 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21세의 딸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성숙하게 바라보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갈등도 생겼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요? 자신이 권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닐까요? 그때 최미나 중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최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장님께서 권력 남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미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중령이 소장에게 반박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최미나 중령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소장에게 반박한다는 건 군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함대 사령관은 급히 말리려 했지만 이정은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최중령 이정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처음에 소장님을 평범한 면회객으로만 보고 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최민아의 목소리가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전화하신 건 권력 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정은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최민아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질책했던 중령이 지금은 자신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이 물었어요. 소장님께서는 처음에 참으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참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선을 넘었죠. 최민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어디서 군기를 흐리느냐는 말까지 했을 때 그때서야 전화를 하셨어요. 주변의 면회객들이 최민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실제로 그들도 아까 상황을 지켜봤었거든요. 만약 소장님이 권력을 남용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평범한 어머니로 있으려고 하셨어요. 최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권력 남용이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정은은 놀랐어요. 최민아가 상황을 이렇게 분석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령님 말씀이 맞아요. 엄마는 정말 마지막까지 참으셨잖아요. 제가 봐도 그 정도면 충분히 참으신 거예요. 그때 한 면회객이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손자를 면회 온 것 같았어요. 실례지만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는 최민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령님, 저는 한국전쟁 때 해군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계급이 엄격했죠. 하지만 진짜 좋은 장교들은 달랐어요. 부하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았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었어요. 계급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저기 계신 분이 장군님이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중령님이 처음부터 예의를 지켰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면회객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인데 계급이 높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높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죠. 최민아는 점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최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대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면회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규정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중령 이정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질서를 지키게 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정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최민아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최중령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소장님.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군대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면회를 가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아까처럼 대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정은이 물었어요. 최민아는 잠시 상상해 봤어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군대에 가고 자신이 걱정과 그리움을 안고
면회를 갔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정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최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정말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소장님, 최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예의를 잃었어요. 이정은은 최민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최중령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정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최민아는 깊게 생각했어요. 정말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장님, 최민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규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군기는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거였군요. 이정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최민아가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민아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이정은을 똑바로 바라본 거예요. 소장님,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최민아의 목소리에 다시 확신이 돌아왔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정은이 물었어요. 왜 소장님은 지금도 이걸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최민아가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최민아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정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다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정은은 곧 마음을 가다듬고 진솔하게 답하기로 했어요. 최중령. 솔직히 말하면 이정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껏해야 형식적인 사과 정도였겠죠. 면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정은의 말이 핵심을 찌른 거였거든요. 그리고 함대 사령관도 이렇게 급히 달려오지 않았을 거고 이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내 계급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최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장님,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요? 이정은이 의아해했어요. 네. 소장님께서 계급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끝까지 계급을 숨기려고 하셨어요. 최민아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소장님이 원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혜도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중령님 말이 맞아요. 엄마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때 함대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함대 사령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소장님께서 권력 남용을 걱정하고 계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소장님의 행동이 올바른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리더십이라고요? 이정은이 되물었어요. 네. 소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참으셨지만 선을 넘는 무례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함대 사령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소장님께서 그냥 참고 넘어가셨다면 최중령은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계속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면회객들이
똑같은 수모를 당했겠어요? 함대 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정은은 함대 사령관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까 발언했던 할아버지가 다시 나섰어요. 장군님, 제가 봐도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할아버지,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장군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해요. 다른 면회객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동안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참고 넘어갔거든요. 이번 일로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정은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자신이 옳게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권력을 남용한 걸까요? 엄마 지혜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냐? 지혜야? 엄마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있어요? 지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정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없어. 절대로. 그럼 오늘도 계급을 이용하려고 면회를 온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야. 그냥 내 엄마로 오고 싶었어. 그럼 엄마가 전화를 건 이유는 뭐예요? 지혜가 계속 물었어요. 이정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왜 전화를 걸었을까?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됐네요. 지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권력 남용을 한 게 아니라 정당한 방어를 한 거예요. 최민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장님, 저는 이제 확신해요. 소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정은이 여전히 망설였어요. 소장님, 최민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만약 소장님께서 오늘 일어난 일을 그냥 넘어가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면회객들을 대했을 거예요.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이정은은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건 옳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계급을 밝히신 것도 저를 위한 거였잖아요. 저에게 올바른 군인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최민아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정은은 최민아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자책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최중령 이정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보세요. 최민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군기와 예의를 혼동했어요. 엄격한 게 군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군기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최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높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요. 좋습니다. 이정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면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부대원들의 소중한 가족으로 대하겠습니다. 규정은 지키되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겠어요. 이정은은 마침내 마음이 놓였어요. 이번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최중령, 그럼 이제 정말로 면회를 시작해 볼까요? 이정은이 말했어요. 하지만 최민아는 아직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엇입니까? 최민아는 이정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서도 옳지 않은 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저는 소장님을 존경합니다. 이정은은 감동받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갈등과 고민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최미나 중령의 진심 어린 말에 이정은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갈등과 고민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죠. 바로 딸 지혜와의 면회였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최미나 중령은 깍듯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편안한 면회 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함대 사령관도 인사를 하고 물러났고 다른 면회객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드디어 이정은과 지혜만 남게 되었죠. 엄마,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은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혜야, 엄마가 이상한 소동을 일으켜서 미안해. 내가 원했던 건 평범한 면회였을 텐데.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오히려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럽다고? 네. 엄마는 처음에 정말 평범한 어머니로 오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셨고요. 지혜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정은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거든요. 지혜야,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장군이라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자랑스럽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엄마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정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항상 더 엄격하게 더 공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셨죠.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로요. 이정은은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자신은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엄격하게 살아왔거든요. 지혜야, 그런데 너는 힘들지 않니? 훈련이 이정은이 화제를 바꾸며 물었어요. 물론 힘들어요. 지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견딜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어떤 걸?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알게 됐어요. 지혜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한 사람은 남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에요. 마치 엄마처럼요. 이정은은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뭔지도 알겠어요. 오늘 엄마가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서도 옳지 않은 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죠. 이정은은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해군 훈련이 딸을 정말 많이 성장시킨 것 같았죠. 지혜야, 엄마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이정은이 진솔하게 말했어요. 사실 엄마도 오늘 많이 배웠어. 엄마가요? 응. 엄마는 지금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 특히 여성 군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정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대신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요. 엄마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아시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모녀 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지 알아요? 어떤 군인? 엄마 같은 군인이요. 강하지만 따뜻하고, 엄격하지만 공정하고 권위가 있지만 겸손한 그런 군인 말이에요. 이정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지혜야, 엄마는 너무 걱정했어. 혹시 내가 엄마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전혀요, 엄마.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지혜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장군님이 아니라네. 엄마로서 정말 존경했어요. 그 말에 이정은은 오늘 하루 동안에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정은은 마지막으로 딸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별 2개가 아니라 너희 세대의 존엄이구나. 이정은의 목소리에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엄마의 말을 이해했어요. 엄마가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엄마, 저도 그런 군인이 될게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군인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한 하루였죠. 갈등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거든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이정은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이정은은 정말로 변했어요. 여전히 엄격하고 공정한 장군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부하들과의 소통도 늘었고 특히 면회나 가족 관련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였어요. 최미나 중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군인으로 거듭났죠. 면회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다른 부대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혜는 예상대로 훌륭한 해군이 되었습니다. 엄마로부터 배운 진정한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며 동기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군인으로 성장했죠. 이정은은 이제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계급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품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품격으로 더 큰 존경을 받는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몇 년 후 이정은이 정년 퇴역하는 날 많은 후배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이정은을 철벽이 아닌 품격 있는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해군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정은 소장과 지혜, 그리고 최미나 중령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